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메이가 2024년 이 회계년도를 맞으면서 이 그로잉 앱이라는 걸로 해서, 그로잉 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로잉 앱을 통해서 만 18세 이하의 우리 자녀분들을 위한 성장에 대한 영향을 체크하고 그 성장 발달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지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그러니까 정말 2024년에는, 2024년에는 이 아메이에서 이 18세 이하의 아이들 말고, 어른들까지, 그러니까 전 연령에 대한 이제 웰니스 랩이라는 게 출시가 될 예정이랍니다. 지금 그것이 한참 이제 이렇게 개발 중에 있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디버깅, 이렇게 디벨롭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소식도 듣고 해서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 씻을 때, 살균을 해야 된다고. 99.9%이 균을 다 없애는 이 뭐 핸드소? 뭐 이런 것들을, 핸드 클렌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그게 우리 겉에 사는, 우리 피부에 사는 미생물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좋은 균과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비율에 따라서 장내 환경이 바뀌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 미생물들의 연구는 그냥 그렇게 유산균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 세계에서, 세계 이 의학계, 과학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아픈 이유, 병에 걸리는 이유가, 그리고 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축구를 잘하거나 뭐 운동을 엄청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뭐 아인슈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뇌를 해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막상 그래서 그러면 아픈 것도 유전적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앓았던 병을 자식도 앓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런 유전에 대한 유전병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하고 유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기 위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연구가 떡하니 밝혀지고 나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가지고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고, 뭐 3상, 임상, 2상까지 간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고, 뭐 외국 회사들은 뭐 벌써 생약 성분의 이 약이, 미국 FDA에서 인증까지 받은, 그런 이렇게 임상 3상까지 가고 뭐 이렇게까지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우리나라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보면 유전자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 지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유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 사람의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밀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예요. 12만 개. 그리고 쌀은 5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3만 2천 개. 밀, 쌀, 옥수수의 특징은 셋 다 식물이라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12만 개, 5만 개, 3만 2천 개.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유전자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예. 이렇게
밀, 쌀, 옥수수 이런 것들의 유전자의 개수를 파악하고 나서 예상하기로는 저거의 100배, 예, 많게는 100배, 적게는 10배는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은 움직이고 말도 하고 어디 밀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툭 하고 까봤더니 예, 쌀의 반도 안 되고 예, 옥수수보다 옥수수보다도 적은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2만 개밖에 정확한 개수로는 19,980개 정도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 놀랍죠? 예, 우리는 19,980개의 유전자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각자 다들 집이든 아니면 뭐 사무실이든 뭐 어디 계신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죠. 2만 개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이 복잡한 인간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 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인간에게는 다른 게 더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미생물이라는 거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하면 미생물 생태계,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생태계라는 것은 서로 먹고 먹히고 하는 그런 예, 먹이사슬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이 쉽게 얘기하면 식물이 자라나면 그 열매를 사람이 먹는 것처럼 예, 어떤 미생물이 대사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물질을 또 다른 미생물이 먹어서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생물, 한 사람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봤더니 종류는 약 10,000종 정도 되고요. 세포수로는 1,000개 정도의 세포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유전자 개수는 800만 개가 됩니다. 사람이 2만 개인데 예,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800만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400배나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대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인간이 필요하면 우리의 유전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 이 미생물들이 만든 걸 우리가 사용하더랍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데 그 미생물이 없어서 못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래서 병이 생기고 정신질환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 장, 예, 이 장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예,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 피부에도 일조개, 예, 구강에도 일조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직접 외부와 닿는 곳들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에 사는 미생물들, 구강에 사는 미생물들, 뭐 생식기, 코점막 이런 데들이 어떤 것들이 사는지는 대략 연구가 됐지만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가 되지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 예전부터 유산균이라는 연구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가장 많이 이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장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예, 가장 많은 예,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근데 장의 표면적은 약 120평, 예, 4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넓죠. 예, 장이 우리 뱃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펼쳐보시면 그게 120평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장내에는 면역세포가 7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70%가 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장이 우리 피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뚫려 있잖아요. 거기가 단 한 군데라도 막히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장폐색증이거든요.
장폐색증이라는 게 장이 막히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죽어요. 예. 급성 장폐색증이 왔을 때 제때 가서 치료를 받지, 수술을 해서 그걸 뚫어주지 않으면 뇌가 뇌의 산소 공급이 1분 이상 안 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잘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은 외부 물질이잖아요. 그 외부 물질이 우리 장하고 접촉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 그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이 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불균형이 생기면, 예, 뭐 뇌질환도 오고요. 이게 장에서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 생겼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뇌질환, 자가면역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뭐 이런 대사질환까지 이런 것들이 미생물의 불균형에서 온다라는 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우울증, 예, 그다음에 자폐증,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우리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이 그게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의 문제에 의해서 올 수 있고, 우울증도 장내 미생물 환경에 의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행복 물질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로토닌인데요. 예, 세로토닌은 뇌하수체에서 발생되는 양은 불과 우리 몸에서 생기는 양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럼 95%는,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요. 예, 그리고 도파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이 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건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는데, 그 우울감은 이 장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게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보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쌍둥이입니다. 예, 근데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안 뚱뚱하고, 예, 마른 사람이 이렇게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무균쥐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뚱뚱한 사람의 미생물을 이식한 쥐는 뚱뚱해지고, 날씬한 사람의 미생물을 이식하면 날씬해집니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 뚱보균이 있구나, 날씬균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우리가 이 미생물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요. 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잖아요. 뭐 요즘이야 김치 안 담그고 사서 드시니까 잘 구분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집마다 장맛, 김치 맛이 다 달랐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엄마 손에 있는 미생물, 예, 그게 김치를 담그는 동안에 거기에서 발효가 될 때 그 균이 증식이 되면서 맛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데, 그렇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게 비만도까지 증가를 시킨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실제로 그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술을 안 마신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환경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 혹시? 하고 미생물 환경을 봤더니, 실제로, 예, 우리 미생물 중에는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걔가 그 미생물이 많으면,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알코올이 만들어져서 간 손상이 오기도 하는 일들이, 예,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 예, 장내의 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드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준을 보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를 사용해야 돼요.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그리고 생존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부착력도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장까지 갔을 때 갈 수 있는 생존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먹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산균을 지금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입으로 우리가 경구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예, 위산의 이 위액의 그 산성이 높은 그, 그 위액을 위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 담즙액을 또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장까지 가야 되고, 그냥 장까지 가고 나서도 그게 그냥 쓸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잘 부착해서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합도 한 가지 균주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피도 박테리움의 비율이 어렸을 때에서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 비피도 박테리움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럼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를 말하고요. 네, 균주를 말하고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식이섬유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균주의 식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균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예, 먹고 살아야죠. 예,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바로 부산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주들이 생활을 하면서 예, 이 생활을 하면 우리도 사람이 생활하면 뭐 숨도 쉬고 예, 소변도 보고 이렇게 대변도 보고 뭐 땀도 흘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 균주들도 그것들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실 때 그 선택하실 때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미 뉴트리아이트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이 밸런스 위딘 365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 뉴트리아이트에서 총 5가지의 균주로 해서 이 독점 포뮬라를 만들었는데 5가지 균주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가 50억 개, 비피도 라티움 락티스 이 BL04라는 게 또 21억,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가 10억입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아까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예, 그게 71억 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피도박테리움 이 균주들도 다 배양을 하고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우는데 우리가 소 키울 때 돼지 키울 때도 돈이 드는 것처럼 키울 때 돈이 드는데 이 비피도 박테리움이 단가가 높아서 예,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 특히 HN019 같은 이름이어도 이 뒤에 있는 숫자들에 따라서 예, 이 균주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65는 뭐 누구나 예,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장 균수가 지금 83억 마리로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심 포장으로 해서 이게 이 유산균이 공기 중에 닿거나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녹색 부분이 바로 비피도 박테리움 균주의 그 퍼센티지인데 예, 이 어렸을 때는 52.46%가 바로 비피도 박테리움.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되면 예, 그게 3.98%로 확 줄어드는 거죠. 예. 양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는 혈압이 얼마 이상이면 안 좋은 거예요. 혈압이 얼마 이하면 안 좋은 거예요. 혈당이 얼마 이상이면 안 좋아요. 뭐 어때요? 이런 기준, 수치로 해서 사람의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한의학에선, 이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는 순간이 가장 건강하고 그 다음에 계속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그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없으면 이제 예, 떠나게 되는 거죠. 예,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비피도 박테리움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다시 어렸을 때처럼 시간을 거슬러가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피도 박테리움의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365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고, 뭐, 온 가족이, 예, 아이부터 어른,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이 밸런스 윈 W라는 제품은
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 뭐 LA14 HN001 해서 이 세 가지 균주가 들어있고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여성분들이 드시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질 건강에 있는 질에 있는 유산 그 균들 그 미생물들에 대한 것들을 보충해줘서 그런 이 여성분들의 건강에 좋은 그런 유산균으로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남성에게는 저 균들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남성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남성분들도 드셔도 괜찮은 유산균이고요. 그래서 같이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자가 진단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균주 이렇게 이 밸런스 유딘 W를 드셔주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이 여성분들을 위한 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혀가 좀 꼴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슬림피지 아까 보여드렸던 뚱보균과 날씬균 그 균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날씬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이 봤더니 인체 실험 결과를 해봤더니 이렇게 체중도 감소하고 6가지 지표가 전부 다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 유산균은 식물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는 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식물에서 먼저 그 원료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걸 먼저 찾고요. 그런데 없으면 오메가3 같은 그런 지방질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생선이나 뭐 동물성에서 찾지만 그 전에는 식물에서 먼저 찾아내는데요. 이 유산균, 슬림핀 유산균도 이렇게 식물에서 찾아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장 균수가 100억 마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슬림핏이라는 게 이 날씬 그러니까 그 미생물 자체가 이제 뚱보균을 조금 더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체지방을 감소시키게끔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신진대사량을 늘려야 체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군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이 비타민 B군이 활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있어서 이제 그것들로 이제 이렇게 그 체중을 조절하실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원료가 들어있고 거기에 또 자일로 올리고당, 뭐 프락토 올리고당, 유산균, 사균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생물들의 이 보장균수 100억 마리의 먹이,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의 먹이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사균체가 들어있어서 이 보장균수 100억 마리가 된 다음에 이 사균체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생균은 증식을 하는 거고 사균은 역할은 똑같이 하지만 대신에 생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인 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균체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귀리석유섬유도 프리바이오틱스, 계피가지 추출물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밸런스 위딘 슬림핏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생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기가 굉장히 특수한 용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생균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는 이거는 듀얼 케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만 있는 게 아니라 면역에도 좋은 면역성까지도 높인 그런 균주들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뮤니티,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에는 LM1071, 1017, LM1012라는 이런 유산균 세 가지 종류의 특허 균주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 8종의 다른 원들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이 아연 성분까지 이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주성분인 아연까지 아연 이 영양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건강한 균주 배양을 위해서 특허 공법을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특허 공법이 뭔지는 특허를 찾아보면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제가 화학과를 전공하거나 이게 미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특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유산균 사균체가 또 같이 들어있어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이 균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생균으로 되어 있어서 용기가 알루미늄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저거는 이렇게
안에가 그 금속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예, 그렇게 이 이뮤니티,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면역 세포의 70%는 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에 있는 게 만약에 우리 건강한 사람의 면역 세포의 절반 정도밖에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데 면역 세포는 더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100이면 100마리의 면역 세포가 있으면 장에 70마리가 있는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장에 35마리가 있으면 내 바깥에는 15마리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70%는 장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외부의 그런 그 균들에게 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유디인 이뮤니티가 개발이 되어서 면역력과 그다음에 장내 환경을 같이 좋게 하는 이렇게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총 4가지 제품을 설명드렸잖아요. 365, 그다음에 W, 여성분들을 위한 W, 그다음에 뚱보균과 날씬균을 하는 슬림핏, 그리고 마지막에 이뮤니티까지 총 4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꼭 한 개만 드셔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4개 다 드셔도 되고요. 예, 뭐 난 3개만 먹을래? 그럼 3개 드셔도 되고요. 예, 하나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4개를 다 드시면 훨씬 더 장내 환경에 좋고 이것들은 일반적인 것들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성품인 거죠. 예, 기성품인데 이 아메이에서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 2024년이 되면 아메이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거여서 전 연령대의 건강을 내 맞춤형으로 내 건강에 맞춰서 나하고 부인하고 집에 같이 살아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살아도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왜 맨날 똑같은 영양제를 먹지? 예. 그렇잖아요. 예, 왜 똑같은 유산균을 먹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뭐 체형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그건 이제 뭐 몇 달 있으면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럼 그때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지금 아메이에서는 이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검사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의 맞춤형, 나한테 정말 더 필요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이렉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데요. 이 피마스라는 기술로 이 장내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에서는 어떤 유익균들이 살고 있고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미생물들이 어떤 포스트바이오틱스,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검사를 해서 그래서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내 몸에 가장 맞는 유산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시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통해서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게 되면 만약에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면 또 더 필요한 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뀝니다. 제가 1년에 지금 저는 이거를 2년째 지금 먹고 있는데 2년째 섭취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검사했던 것과 두 번째 것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럼 생활 패턴이 바뀌었나? 이런 걸 좀 보면, 그때도 좀 바뀌었고요. 그런 것들을, 그전에는 외식을 좀 더 많이 하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줄이려고 노력을 좀 했고, 그리고 술 마시는 거나 음주도 조금 줄이려고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약간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이 6가지 가지고 다 커버가 되나? 그게 이 피마스 H파마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장내 환경을 검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제가 처음에는 6번을 추천을 받았다가요. 두 번째는 지금 4번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근데 신기한 건 6번과 4번은 두 가지 균주만 들어있는데 똑같은 게 한 가지, 그러니까 적게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균주가 있고 적게 들어있는 균주가 있었는데, 6번과 4번이 많이 들어있는 균주는 똑같고요. 적게 들어있는 균주만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크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진짜 제 장내의 그 미생물 환경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저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추천해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약에 제가 이 6번과 1번,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6번과 1번인가가 완전히 다른 균인데 이 6번에서 1번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렇게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제품,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총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맞춤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첫 번째 365 W 슬림핏, 그 다음에 이뮤니티는 기성복. 그 중에서 스포티한 체육복, 트레이닝복을 살 거냐, 아니면 정장을 입을 거냐, 아니면 뭐 세미 캐주얼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나에게 맞춤형으로,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 마이 웰리스 랩으로 조금 더 그 내 맞춤형 건강 관리까지도 가능해지는 서비스가 출시될 테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테스트 한 번씩 해보셔서 그래서 좋은 우리 몸의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건강 관련됐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 환경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간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